자, 안녕하세요. 사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6차시에요. 6차시고 교과서는 22쪽부터 몇 쪽까지 하냐면 25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는 단원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잠깐 봤었어요. 그래서 삼국에서 신라가 통일을 하였고, 그리고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불안정한 통일이었다. 백제 때는 또 어느 왕이었어요? 의자 왕이었고, 그리고 맞서 싸운 계백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이 독재를 하다가 결국 연개소문 죽은 다음에 권력층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보았죠. 그래서 당나라가 통일된 신라까지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는 결국 전투를 하였고, 신라가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래도 옛날의 고구려의 영토는 이제 찾지 못했다. 나중에 그 자리에 발해라는 나라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들이 남긴 무덤이에요. 분자가 무덤 분자고, 고라고 하는 건 옛날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과 생활도구를 함께 묻고서 무덤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벽화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고구려 같은 경우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벽화를 많이 남겼어요. 고구려의 무덤은 돌로 만들어진 넓은 방이 있어서 돌방 무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벽에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고분에 그려진 그림에서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 그리고 의식주가 뭐예요? 입고 먹고 사는 것이죠. 종교 등과 관련된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안학 사무분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평양 근처에 있는 걸로 봐서 예전에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 근처였잖아요. 그리고 국내성은 처음에 동명왕이 정할 때 수도 그쵸 그 아래죠. 안학 사무분의 부엌과 고기 창고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 고기들이 매달려 있는 걸 좀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가 부엌 같은 것이고요. 그림에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살았던 음식과 키우던 동물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객도라고 하는데, 객이라고 하는 건 손님을 말하는 거죠. 접객이라고 하는 건 손님을 맞는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사람들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 까닭은 약간 신분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의 색깔이나 모양 같은 것도 조금 달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한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삼국시대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절이나 탑이나 불상 등과 같은 불교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죠. 고구려 땅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금동, 연가, 칠연명, 열의 입상, 이거 되게 어렵죠? 글자가 어렵죠? 현재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가장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금동불입니다. 금동, 그러니까 이제 금동이라는 소재도 있고요. 그리고 돌, 석이라고 써있겠죠. 그리고 목이라고 쓰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번 여기 보면 고구려의 금동, 연가, 칠연명, 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볼 건데요.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가, 칠연명, 금동, 열의 입상입니다. 539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가장 오래된 금동불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불상 양식을 받아들였고요. 경남 의령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고구려에선 많이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볼 만한 내용은 얘가 이쁘다 이 정도고, 16.2cm면은 이 정도 되겠죠.
뒷판에 글씨가 정확히 새겨져 있는데요. 이걸 보고서 이게 언제 새겨졌는지 어느 나라의 물건인지를 알게 되어서 역사적인 의의가 좀 더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연가 7년인 기민년에 고구려 낭랑에 있는 동사의 주지이며 뭐 부처님을 공경하는 제자인 승연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현겁 천부를 만들어 세상에 유포한 제29번째 인현의부를 비구인 법영이 공양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해석을 해보면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기민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민년 여러분들 1학기 때 수학에서 60간지 배웠잖아요.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 다음에 등장하는 간지인 기민년은 497, 539, 599 셋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539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낭랑이라고 하는 곳은 평양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면은 현겁천불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 부처님이나 뭐 이런 것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보라고 지정받았던 그런 불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분과 공예품 등도 남겼는데요. 백제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에서는 백제 문화유산 외에도 중국의 문화유산과 일본의 소나무로 만든 물건이 함께 발견되었어요. 자, 백제는 맨 처음에 온조왕이 이제 땅을 지었을 때 어디다가 수도를 정했죠? 이제 위례성이라고 서울 근처에 있다 했는데 위례성이 함락될 위험에 놓이고 나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웅진성으로 왔어요. 웅진성은 어디냐면 지금의 공주시예요. 공주시. 여기 무령왕릉이 있는 이곳은 바로 웅진성입니다. 공주시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도가 성왕이 옮겼던 어디입니까? 사비성이죠. 사비성. 사비성은 지금 충남 부여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무령왕릉이 있는 곳은 이 공주시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네. 무령왕릉 충청남도 공주시. 자, 무령왕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령왕릉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 약간 돌무덤 같이 생겼죠. 돌무덤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의 무덤이고요.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남조의 양나라와의 문화 교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은 백제 문화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백제 무덤 중에 유일하게 주인이 누군지 확인된 왕릉이며 도굴되지 않고 고스란히 발굴된 유적이다. 대부분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백제 무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무덤의 입구가 다 오픈되어 있었어. 그래서 다 그냥 그런 무덤의 그 보물을 훔쳐가려고 도굴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훔쳐갔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봉분으로 막혀 있어서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이 속에 있는 유물들이 약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수도 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굴된 그런 무덤이라고 해요. 발굴 현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좀 너무 서둘러서 발굴하는 바람에 좀 발굴 상황이 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무덤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아직 돔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 파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덤 입구가 나왔어요. 무덤 입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 무덤을 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위령제를 몰리는 모습이고 이제 무덤의 입구를 뜯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무덤의 입구를
뜯기 시작했고요. 무덤을 딱 뜯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 돌을 제거했더니 석수와 지석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누구의 무덤이다라고 이름이 써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갔겠죠.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온 무덤들이 이제 그 유물들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발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어수선하게 발굴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나무들이 나오는데 왼쪽 윗부분에 있는 것이 뭐 왕의 베개였다고 하는데 나무가 아직도 그대로 나와 있죠. 1500년 전에 무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덤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오른쪽이 이제 입구겠죠. 오른쪽이 입구일 거고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맨 윗줄을 보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나무 관 조각들이 일본산 금송, 송은 소나무 송자죠. 금송과 삼나무 재질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온 나무가 아니고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나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백제와 일본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목재를 수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냐면 국보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왔죠. 국보가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정말 중요한 게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글이 써 있잖아요. 글이 써 있어서 이 글에서 묘지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무덤이다, 언제 묻었다, 이걸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글씨가 써 있는데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가 되는 계면원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고 언제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일본 소나무, 이거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나타냈던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무령왕릉에서 왜 다른 나라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을까요? 당연히 일본과 그걸 많이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국의 화폐도 많이 나왔고요. 이게 아마 이런 모형으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입구일 거예요. 이쪽이 입구일 거고요. 자, 여기가 이쪽이 입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그림을 선생님이 좀 생각해주면 이쪽이 입구일 거고, 아까 여기 들어간 모양, 여기에서 이제 무덤 2개가 누워 있었을 거다. 이건 이제 모형으로 이제 그걸 한 거고요. 복제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도자기도 출토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는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참고로 선생님은 한 이쯤 살아요. 충청북도 증평에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유물을 한번 보면 선생님이 큰 할아버지 댁의 부여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유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검색하면 되겠죠?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이 친구라고 말하기에도 제가 죄송하지만 1993년 충남 부여군에서 발견된 백제 향로고요. 520년에서 534년에 추정되며 그때 당시에 고구려한테 한강 유역을 빼앗겨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서 이걸 이제 예쁘게 싸서 집어넣었을 거다, 어디다 숨겨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유물 자체가 발견됐을 때 너무나 깨끗하게 발견이 된 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묻혀 있어서 아마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고, 거의 백제에서 원탑 유물이라고 하면 그냥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여러분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향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를 뚜껑이 열리거든.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다 향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 혹시 백제 국립박물관을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다른 유물들이 뜨문뜨문 있거든요. 얘는 한 방에 딱 있어요. 되게 커요. 사이즈가 아까 몇 센치라고 돼 있나?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여기 뭐 다른 얘기는 없고, 이건 이제 복원해서 디지털로 만든 건데 이 정도로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돼 있고, 뭐 악기들도 많이 재현이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엔 봉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상상 속의 새 이런 거거든요. 얘는 뭐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 부여박물관으로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얘기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유물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얘는 이제 되게 뭔가 이슈가 많이 됐어요. 처음 발굴됐을 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장난 아니죠. 맨 위에 보면은 얘가 이제 봉황, 우리가 상상 속에서 전설 속에서만 있는 새고, 중간에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뭐 피리 부는 사람 이런 게 있고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 여기에 있는 그 모양들이 다 똑같은 게 없다고 해요. 다 다른 모양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연꽃 모양이 있고, 이제 불교하고 도교하고 이제 연꽃, 그리고 특히 부여에 가보면 그 연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열려, 여기 가운데가 딱 열려서 향을 피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의 모양이죠. 여긴 용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백제에 또 익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백제에서 익산이 되게 중요한데, 미륵사라는 곳이 있어요. 백제 무왕 때 지은 절로 백제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정해집니다. 현재 익산 미륵사지. 왜 미륵사지냐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는 이제 절터라는 뜻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미륵사지 석탑과 건물의 터만 남아 있어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한번 볼 텐데 2019년 작년에 얘가 드디어 복원에 성공을 했어요. 대충 여기 이렇게 돼 있나? 이거 뒤쪽에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로만 막 발라놓고 그래서 되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얘도 한번 우리 인터넷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립익산박물관에 들어가서 미륵사지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스페이스가 조성이 되어,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자, 국립익산박물관입니다. 자, 입구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저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치미 한번 봤죠? 치미는 약간 그 새나 물고리의 꼬리, 선생님은 약간 뭔가, 얘는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불이 나는 걸 막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쪽 이 미륵사지 터에서 나온 그런 기와가 나오는 거죠. 기와가 있고, 그리고 드디어 여기 이쪽으로 가보면은 미륵사지가 어떻게 생겼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어때요? 그 탑이 두 개가 있어요. 동쪽에 하나가 있고 서쪽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부서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없어져 있는 상태고, 하나는 지금 약간 남아있어서 복원을 한 그런 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과서 24쪽에 보면은 이제 복원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복원도를 볼 수가 있죠. 미륵사지 석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아마 여기 있겠죠. 미륵사지 석탑이, 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복원도기 때문에 뭐 똑같진 않고요. 이 뒤쪽에 보면은 약간 뭔가 안 이쁘게 되어 있죠. 시멘트로 발라놓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깝지만, 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석탑임에도 불구하고 목탑의 형태를 띄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기 그쵸, 시멘트로 약간 발라낸 좀 이렇게 안 이쁜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삼국시대 탑은 왜 모두 돌로 만들어졌나요? 삼국시대의 목탑도 만들어졌지만 화재와 다른 나라의 침입 등으로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나무 자체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아마 신라의 황룡사 이런 것도 목탑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다 날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륵사 복원도는 이렇게 생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다시 한번 했었죠.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힘을 겨루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도읍지를 옮겼고요. 이 도읍지들을 중심으로 백제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도읍지들이 있던 지역인 공주, 부여, 익산 유적지를 묶어서 백제 역사의 유적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네스코는 이곳의 문화유산의 종교 건축, 기술, 예술적인 아름다움 등 백제의 문화적 특징만 아니라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서로 교류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을 인정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했어요. 공주 공산성,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 그 송산리 고분군에 그 무령왕릉이 있어요. 근데 다 가보면, 여러분들 여기 가보면 뭐라 그럴까, 그냥 몇 호 이렇게만 써 있는데 이름이 정확히 딱 있는 건 무령왕릉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여 관복리 유적과 부소산성. 선생님 할아버지 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부소산성인데 이게 그거의 백마강이에요. 이쪽 뒤에 있는 강이 백마강이고, 그리고 이쪽 무렵에 아마 그 삼천궁녀가 뛰어들었다는 낙화암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능산리 고분군에 가면은 진짜 이런 잔디가 있고 무덤들만 엄청 있어요. 진짜 무덤들만 엄청 있고, 정림사지는 완전 읍내에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정림사지기 때문에 정림사라는 절은 지금 없고, 이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국보고요. 국보 번호가 몇 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진짜 많이 갔거든요. 여긴 박물관이에요. 여긴 박물관이고, 여기 안에 돌로 된 문화유산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투머치 인포메이션 TMI를 하나 해주자면, 이쪽 길이 크게 있는데 이쪽에 성황상이 있고 이쪽에 계백상이 있던가? 약간 그랬던 것 같고, 미륵사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네. 딱 봐도 얘는 가짜고 얘는 복원한 친구겠죠. 그래 보이죠? 익산리, 왕곡리 유적, 부여 나성. 이거는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별로 안 예뻐 솔직히 지금 가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선생님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